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강성규 문학TV 제29화는 양탄자 속 나치의 비네스, 클레오파트라 이야기인데요. 케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 이 클레오파트라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오늘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예, 여기에서 이제 카이사르, 시저라고 그러죠. 그 시저와의 만남이 중요하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늘 클레오파트라 연기를 했죠. 카이사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습니다. 언론에서 칼에 찔려 죽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차기 권력자를 향해서 돌진해 가서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두 사람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자, 먼저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인물일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7세가 고유명사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왕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왕이자 마지막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죽고 나서 이 이집트가 로마의 속주가 됐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란 뜻으로 최초로 이집트어를 배운 유일한 군주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현지어를 잘 배우지 않았어요, 군주들이. 그러나 이 클레오파트라만 이집트어뿐만 아니라 라틴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옛날에 그 영토를 수복하려고 하는 그 여왕의 열망이 드러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필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그 히랍 그리스인 소피스트로부터 철학도 배우고 웅변술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하면 미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재치가 넘치고 분위기 파악에 능한 센스형 미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즉위 이전에 여러 명의 이제 왕들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쭉 이렇게 하다가 클레오파트라 부친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9세 사생아라는 이유로 딸인 베레니카의 사세에 밀려나서 로마로 추방을 당했는데 이때 클레오파트라도 로마에 함께 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왕실에서 이집트 왕실에서 여성이 단독으로 통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자 프톨레마이오스 11세는 로마 유력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로마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이집트로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베레니카 여왕을 처형하고 기원전 52년에 딸인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대리 청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51년에 그 프톨레마이오스 11세가 죽게 되자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정치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년 후에 클레오파트라는 점점 권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고 남동생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리에게 패한 폼페이우스를 암살해서 그 머리를 카이사르에게 보냈는데 아마 칭찬을 받고 싶어서 했겠죠. 그러나 카이사르는 오히려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두 남매에게 서로 화해하고 군대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누나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해서 거절하고 도망치다가 배가 뒤집혀서 익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그의 또 다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공동 통치자로 선언하는데요. 자, 과연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로마 공화국의 정치인이자 장군이자 작가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루비콘 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원래 이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있는 강으로서 외국의 정벌에 나섰다가 여기를 건너올 때는 장군이나 모든 군인들이 무장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그걸 군대를 이끌고 이제 계속 무장을 풀지 않고 로마로 진격해서 내전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집정관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하고 이제 유명한 말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또 케사르는 중동 지역 젤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원로원에 보낸 편지 서한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적어서 보냈던 그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케사르는 그의 권력이 너무 세지는 것을 두려워한 원로원 의원들의 음모에 의해서 암살이 당하는데요. 여기에는 60명 이상이 가담을 했고 케이사르는 23번이나 칼에 찔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마지막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 너마저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인데요. 원래 이것은 시저가 한 말이라기보다도 셰익스피어 희곡 줄리어스 시전에 나오는 대사고 오히려 시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못했다. 뭐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또 암살자 사이에서 브루토스를 보자 자신의 그 토가 이렇게 긴 이렇게 걸쳐 입는 옷이 있죠. 로마 남자들의 예복에서 이제 겉옷이 되겠는데 이걸 끌어올려서 머리로 뒤집어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브루토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가 카이사리의 젊은 시절 애인이었다는 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주제인데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가 어떻게 만날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평소 귀족 여성들과 불륜을 자주 갖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어느 날 카이사르가 이집트 왕궁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어깨에 양탄자를 둘러맨 그녀의 충복이 로마 병사들에게 다가가서 집정관, 케이사르겠죠. 집정관에게 바칠 값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하자 호기심이 발동한 카이사르가 그 양탄자를 푸는데 그때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발라의 비너스가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그녀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평소에 냉정함을 잃은 카이사르는 여왕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왕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녀를 왕자 자리에 복귀시킵니다. 두 사람의 이제 내연 관계인데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40척에 이르는 화로운 배를 타고 나일강을 가로지르면서 열정을 불태우는데요.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기념하는 황금 조각상을 만들고 두 사람 사이에서 되는 카이사리온을 자기 아들로 공표합니다. 카이사르 파리오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죠. 카이사르가 본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음을 고려해서 가급적 그 침묵을 지켰던 데 비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가는 데마다 이 카이사리온을 수없이 공표하고 다닌 겁니다. 나중에 이제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학자이자 이 정치인이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매우 거만했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죠. 카이사르가 죽음 후에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행동을 볼까요? 카이사리온 자기 아들이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4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이상 로마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카이사리 유언장에는 이 카이사리온이 아니고 자기 누나의 손자인 옥타비아누스를 1차 상속인으로 이렇게 지명이 돼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데리고 황급히 이집트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정적들의 음모와 기근,
패스트가 겹친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가 필요했던 클레오파트라는 차세대 통치자로 떠오른 안토니우스를 갖다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 안토니우스가 로마 동부 사령관에 취임하여 동방 원정에 나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28살이었는데 왕실의 재산을 몽땅 털어서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안토니우스를 만납니다. 선체는 황금색이요, 바람을 받아서 부풀어 오른 돛은 자주색이요, 갑판 중앙에는 금실로 수놓은 장막이 좌우로 열려 있고, 그 아래 옥자에 사랑의 신 비너스로 분장한 클레오파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은으로 만든 노를 저으며 피리와 하프 가락에 맞춰 춤을 추었고, 배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파격적인 첫 만남에 안티모니우스는 혼을 틀려버린 거죠. 빼앗기게 됩니다. 새로운 권력자 안토니우스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나고, 클레오파트라는 끈질긴 요구 끝에 안토니우스와 정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카이사르와의 연문이 유명하지만 실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자, 안토니우스는 결혼 선물로 오리엔트 지방, 오리엔트라면 이집트, 아라비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란까지 모두 포함한 이 넓은 지역의 통치권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주었고, 두 사람 부부의 얼굴을 새긴 동전 주조, 실제 동전의 모습입니다. 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클레오파트라는 지중해 전체 지역에서 가장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까지 거머쥔 여왕이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세뇌시키는 마녀라는 평에서부터 문명을 파괴하는 데 있어 트로이의 헬레네만큼이나 위험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안토니우스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정실 부인 옥타비아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통보했고, 카이사리온, 시저 사이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난 당시 3살의 카이사리온을 이제 이집트의 공동 통치자, 또 카이사리의 아들로 공식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사이에 3명의 자녀를 갖게 됐는데, 이 3명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왕으로 또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그림은 벌거벗은 클레오파트라와 표범이라고 해서 2017년에 픽터 물리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두 사람 어떻게 해서 몰락하게 됐을까요? 자녀들을 왕으로 임명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 여동생과 이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오빠인 옥타비아누스는 붕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웅변을 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여동생 옥타비아와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했고, 카이사르 유언장과 달리 옥타비아누스 대신 자기 대신에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리 후계자로 주장한 점,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나란히 알렉산드리아에 묻히기를 원하고 로마 공화국의 새로운 수도로 알렉산드리아를 삼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유언장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 이제 선전에 활용을 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 만들어 놓은 도시죠. 여기에 따라서 로마 언론은 안토니우스 권한을 박탈하고 클레오파트라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기원전 31년에 저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그리스 서북부 악티움 앞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완벽한 패배를 경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평소에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 군대에 첩자를 심어두면서 계속 그의 소식을 들어왔다. 그런 증거도 있고, 당시 클레오파트라의 배는 두 진영의
어느 한쪽의 승리로 흘러가기도 전에 중도에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것이 안토니우스가 패배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선박은 흠이 뒤에 있어서 해전의 판도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배가 도망하면은 병사들이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함께 도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오판을 그대로 따라가서 도망치고 마는데요. 자,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가 뱃머리를 돌려버린 까닭은 뭘까요? 첫째로 여러 정치적인 암투에는 탁월했지만은 현장에서 직접 전쟁을 경험한 건 처음이었고 클레오파트라가 또 이 두 사람은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악티움 해제는 그 한판의 승부로 모든 걸 결정하는 마지막 전쟁터가 되고 말았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옥타비아누스를 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안토니아군의 병사들은 이미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적으로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들까지 반역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이집트 여왕에게 굳이 충성을 바칠 필요도 없었고요. 동시에 그리스 계열의 도시들도 승리가 확실해진 사람,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제의 마지막 통치자자 여왕이면서 미인이라기보다도 재치가 넘치고 분위기 파악에 능한 센스형 미녀가 되겠고 부친 프톨레마이오스 12세에 의해서 이렇게 왕으로 지명을 받았고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남동생과의 왕위 정탈전에서 이겼고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양탄자 속에서 반나의 비너스로 솟아오른 클레오파트라 이야기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카이사리온 이야기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안토니우스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정식 결혼식도 올렸다. 이러한 일 때문에 마녀라든가 위험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거 아닌가. 두 사람은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 주에 이제 또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참고문헌은 저의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 그리고 이명옥님의 판무파타를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률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